안녕하세요. 친절한 박소장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안내가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퇴근이 좀 늦어졌어요. 제가 그동안 막 영상을 열심히 찍어서 업로드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잘 안 나가지고 못 찍고 있던 찰나에 오늘은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올린 지 2달 정도 지났는데 생각보다 되게 영상을 많이 봐주셔가지고 되게 엄청 뿌듯하고, 그리고 공부 관련된 질문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댓글로 답변은 다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Q&A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댓글은 좋은 영상 감사드려요. 이전에 땄으면 좋았을걸. 코로나 시국에 생전 안 보던 유튜브보다 이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막 준비 시작했어요. 막막해서 공부법 알아보고 있고 학개론 11강 듣고 민법 조금 들었네요. 경험자들이 한 과목 끝내고 다른 과목 시작하라던데 각 과목을 골고루 하셨는지 과목별로 하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1월이라 어차피 기본 강의가 다 올라오지 않은 상태여서 골고루 들어야 하나 싶네요. 경험담 팁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요일을 정해두고 매일 한 과목씩 골고루 공부를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공부량이 쌓이기 전까지는 할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결국은 누가 더 반복을 많이 하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목별로 공부를 하기에는 내가 공부하는 속도랑 기억하는 양이 그 잊혀지는 양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는 개인 역량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공부를 하기 전에 공부 방법, 공부 꿀팁 같은 거를 유튜브에서도 많이 찾아보고, 또 이제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참고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1차를 미리 완성해두고 2차를 준비하면 좋다 이런 말을 듣긴 했었어요. 근데 1차 완성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시험이 다 돼 가도 1차를 완벽하게 완성시켜 놓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공부 방법을 많이 따라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들었던 방문각이나 스페셜에듀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과목별로 준비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으셨고, 전 과목을 골고루 공부를 하되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반복을 많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육아맘인데 아기 어린이집 보내놓고 하려고요. 혹시 하루 일주 공부 시간은 얼마나인지, 어떤 강의를 들으셨는지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2월부터 동차 준비해도 될까요? 2월부터 동차 준비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으니까 저는 웬만하면 동차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드실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1차 먼저 하시고 2차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본인 그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일단은 저는 남편이 12시에 출근해서 거의 12시에 퇴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평일에 하루 정도 쉬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일단은 아이가 유치원 가 있는 시간, 그리고 아이가 자고 있을 때, 그래서 유치원을 좀 최대한 빨리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다는 거를 아이도 아는지 유치원을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을 좀 최대한 빨리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아이 유치원 보내고 나면 유치원에서 제일 가까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아이 하원시키고 집에 오면은 아이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 이제 또 아기 자고 나면은 그때 또 공부를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12시에 출근을 하니까 남편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좀 일찍 가가지고 오전 시간에 공부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남편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시험이 다 돼 갈 때는 제가 이제 그래도 한 번에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가능하시면 좀 아이를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때는 좀 최대한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를 케어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진짜 쉽지는 않더라고요. 유치원 갔다가 하원하는 시간까지 공부를 하기에는 그 시간이 사실 넉넉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랬었고, 그리고 또 아이가 아프거나 이렇게 하면 유치원을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거에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끝까지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해서는 크게 좀 생각을 안 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할 때라든지 설거지할 때, 빨래 넣을 때 이럴 때도 저는 에어팟 귀에 꽂고 계속 인강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전체적인 인강 커리큘럼은 스페셜 에듀를 따라갔었거든요. 수보기 이론 과정을 1, 2월 달에 듣고 3, 4월 달에 기출 예상 문제풀이 과정 듣고 그 이후에 뭐 키워드 특강, 10회차 기출 문제풀이 특강, 뭐 동형 이렇게 스페셜 에듀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은 전 과목을 거의 다 그대로 따라갔었고, 제가 중간에 많이 헤맸던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맞는 선생님들을 찾으면서 그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는 다른 뭐 특강 같은 것들 좀 추가해서 더 듣거나 그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동영이나 기출문제 강의 같은 거 같이 듣고 이렇게 했었어요. 스페셜 에듀는 어떻게 하셔서 선택하셨나요? 생소한 곳이라서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부동산 학개론 강량구 선생님 수업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강량구 선생님 수업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강량구 선생님이 스페셜 에듀라는 사이트에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강의료가 조금 쌌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오리엔테이션 강의도 듣고 다른 선생님들 강의도 들어보고 하니까 전체적인 커리큘럼도 마음에 들고 선생님들 수업도 좋아서 저는 스페셜 에듀라는 사이트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단권화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루 일과 일주일 계획은 어떻게 짜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일주일째 공부 중인데 1, 2월 강의 따라가기도 벅차고 아기 하원하고는 절대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아이가 하원하고 나면은 절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또 중간에 막 놀아달라고 하면 놀아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챙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기가 일단 집에 오고 나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없고 아이를 일단 최대한 빨리 재우셔야 되고, 저는 하루 일과 계획을 따로 짤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 유치원 간 시간은 무조건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아이 하원하고 나서는 그냥 최대한 빨리 재우기, 그러고 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거 말고는 제가 이렇게 막 엄청 촘촘하게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하진 않았었고, 일주일 계획 같은 경우도 저는 요일을 정해놓고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 요일마다 정해진 과목 수업을 듣고, 그리고 밤에 공부를 할 때도 그날 수업을 다 못 들었다든지 문제풀이를 다 못했다든지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었다 보니까 5월에서 6월까지는 그래도 1차 과목 위주로 복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또 주말에는 모의고사 쳐야 되니까 모의고사 시험 쳤었고요. 그리고 시험이 다 돼 갈 때는 그냥 제가 좀 부족한 과목들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권화는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서 볼 수 있는 나만의 책을 만드는 거니까 어떤 정해진 틀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각 과목별로 그리고 각 파트별로 외워야 하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암기가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단권화 작업을 했었었고, 프린트를 해서 들고 다니면서 수업할 때도 이걸로 듣고 강의를 들을 때도 단권화 작업한 거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필요한 내용은 뭐 손으로 적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틀리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사해가지고 따로 또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런 거는 또 따로 워드 작업을 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이어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하면서 계속 중요한 내용은 반복이 되니까 일단은 중요한 내용도 위주로 먼저 단거나 작업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는 나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그냥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 2차 전과목 기본서는 보셨나요? 대부분 두꺼운 기본서는 보지 말고 요약식으로 중요 부분만 봐도 된다고 해서요. 저도 시험 보면서 느낀 것은 기본서 생략하고 기출문제와 요약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인강 보고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중요 부분 단거나 작업으로 확장하는 게 맞는지, 아님 기본서 해독도 들어가야 하는지 방법을 결정하기 어렵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도 제 기준으로 대답을 드릴게요. 저는 기본서는 보지는 않았어요. 이 댓글 주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두꺼운 기본서는 저는 아예 구매도 하지 않았고, 기본서 회독할 시간도 사실 없었기도 하고, 그 두꺼운 책을 제가 읽을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서 회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내용을 배울 때 책을 읽어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읽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내용 자체도 어려운데 제가 그 두꺼운 기본서를 볼 엄두가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신 게, 혼자서 이제 기본서를 보고 공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론 강의를 좀 반복해서 많이 들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강의를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강의 계속 틀어놓고 듣고, 뭐 설거지 하거나 집안일 할 때도 그냥 강의 계속 듣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뭐 어떤 학문을 되게 깊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시험을 합격을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좀 최대한 적게 공부해서 시험에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론 강의 듣고 문제풀이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이론 강의 듣고 또 문제풀이하고, 이런 거를 반복을 계속 하셔야 되고, 이 과정에서 자주 많이 출제되는 범위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고 난 이후에 조금씩 내가 공부하는 범위를 넓혀가면서 점수를 추가적으로 더 획득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계속 압축 해가지고 나만의 단권화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제일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토요일, 일요일별로 공부를 하셨나요? 만약에 월요일 민법 공부하셨다면 다음 월요일이 오기 전까지 복습 중간에 하셨나요?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케줄을 정해놓고 공부를 했고,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이제 아이를 혼자 케어해야 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날은 복습 위주로 공부를 했었어요. 5월에서 6월까지는 주말에 1차 과목 위주로 복습을 했었고, 7월에서 8월에는 그 주에 부족한 과목들 위주로 복습을 했고, 9월에서 10월쯤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는 모의고사, 기출, 동영,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틀리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고 또 전과목 회독차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모의고사는 제가 꼭 봤었고, 복습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처음에는 복습을 해도 다시 보면 또 새롭고, 공부를 했던 내용도 다시 보면 또 새롭고, 이렇다 보니까는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복하는 횟수가 쌓이고, 그리고 암기하는 양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런 시점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시점이 거의 시험이 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드시더라도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그날 수업을 들었을 때 선생님이 이 부분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무조건 외워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그냥 그날은 꼭 외우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를 까먹더라도 그날은 이 부분을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내가 그냥 외우는 게 힘들면 뭐 따라 써보기도 하고 뭐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면 결국에는 외워지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학개론 이론 강의, 아까 이론 책은 어느 선생님이세요? 스페셜에듀의 강량구 선생님이십니다. 요약집 어디 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출판사랑 책 이름 부탁드려봅니다. 스페셜에듀에서 발간하는 숫보기 이론책이었고, 요약집은 아니고 기본 이론책이었어요. 근데 워낙에 슬림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교재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수업 들을 때도 저는 그 책으로만 수업을 들었었고,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요약집을 따로 사지 않고 단관화 작업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그 책을 계속 끝까지 이용을 했었어요. 공법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작년에 1차는 어찌어찌 붙었는데 2차 공부하기가 어지럽네요. 맞아요. 공법이 진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법 역시 반복을 거듭해서 해독차를 늘려가지고 최대한 암기를 많이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저도 공법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는 중개사법이 고득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을 제가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법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공법 선생님 4번 바꿨다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제 나름대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게 한 9월, 10월쯤 되니까 공부량이 쌓이니까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엄청 높은 게 아니고서는 그래도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기본적으로 70점에서 80점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법에서는 꽈락은 나오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쳤었거든요. 근데 공법이 공부 범위도 워낙에 방대하고 또 공법에서 난이도 조절이 들어가니까 진짜 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작년에 시험이 공법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문제를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 그냥 꽈락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일단 점수는 65점이 나왔고,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공부한 양에 비하면은 점수가 되게 좀 못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합격했으니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공법 같은 경우는 너무 막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60점을 목표로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하다가 힘들거나 지치면 안 되니까 좀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법이 워낙에 양이 많으니까 공법은 암기 코드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시는 암기 코드를 외우다 보면은 진짜 입에 안 붙는 암기 코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끝까지 따라해 보니까 결국에 외워는 지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너무 힘드니까 저는 좀 제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제가 외우기 쉬운 코드로 좀 바꿔서 외우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나한테 잘 맞는 선생님 찾는 게 일단은 먼저고, 그리고 암기 코드 같은 경우도 내 입에 잘 달라붙게 그렇게 조금 바꿔서 외우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암기하는 게 너무 힘드시면 저는 그냥 많이 따라 쓰다 보니까는 그게 또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공법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저는 메가랜드 고상철쌤 아니면 방문각의 최성진쌤 추천드리고 싶어요. 공법 몇 점 나오셨나요? 65점 나왔습니다. 하루에 공부 시간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거는 아까 답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수님이 다른 소속 회사이신데 해당되는 교수님 인강을 각각 구입하셨나요? 네, 저는 다 따로 구입해서 들었어요. 근데 고상철쌤 같은 경우는 회사 경영 관련 문제로 저한테는 운이 좀 좋았죠. 체계도 특강이랑 시잘부 자료는 밴드에서 무료로 얻었었고, 강의는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었고, 스페셜 에듀랑 방문각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직접 따로 결제를 해가지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스페셜 에듀 같은 경우는 강의료도 그렇고 책값도 그렇고 각각 10,000원대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방문각은 강의료가 뭐 50,000원에서 한 120,000원까지였던 것 같고 교재비는 별도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계산을 해보니까 인강, 교재비, 모의고사 구매비까지 해서 142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령도 없고 정보도 부족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잘 안 되고 해서 이제 막 다른 선생님들 강의 들어보고 막 이렇게 여러 사이트에서 강의를 듣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하실 때는 미리 좀 샘플 강의를 많이 들어보시고 나한테 잘 맞는 선생님이 있는 사이트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사이트에서 패키지로 할인받아가지고 강의를 결제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인간 선택을 못해서 머리가 터질 듯 합니다. 에듀윌 방문강 메가랜드. 소장님이 들으셨다는 스페셜 에듀. 스페셜 에듀 하나만 파면 되나요? 절실합니다. 아니면 영상에서 얘기하신 필요한 회사와 교재 강의만 섞어서 들으면 될까요? 스페셜 에듀는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샘플 강의를 먼저 들어보시고 선생님들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스페셜 에듀로 시작을 하셔도 금액적으로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페셜 에듀 선생님들 강의랑 잘 맞고 공부가 잘 된다면은 스페셜 에듀로만 하셔도 충분하고, 이게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싸니까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잘 안 풀리거나 점수가 안 나오거나 뭐 이런 막히는 시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너무 많이 혼자서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들어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려요. 제가 스페셜 에듀 1차 합격자 모임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스페셜 에듀에서 전 과목을 공부를 하시고 동차를 합격하신 분들도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랑 잘 맞으면은 스페셜 에듀에서 하는 게 되게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적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들어봤을 때 저는 민법은 박문각의 김덕수 쌤이 제일 좋았고, 공법은 메가랜드의 고상철 쌤, 세법은 박문각의 정석진 쌤이 진짜 잘 가르쳐 주시고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의 선생님들 샘플 강의도 많이 들어보시고 나는 박문각에 나랑 잘 맞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러면은 박문각에서 그 패키지로 할인받아서 들으셔도 되니까는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